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30명으로 나흘 연속 200명을 넘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일단 제외됐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인원이 제한됩니다. 식당, 카페 등 중점 관리시설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 두기가 적용되는 등 이용 제한이 강화되고 종교 활동도 좌석수 30% 이내만 허용됩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3만 명이 참여한 3상 임상시험에서 94.5%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이자 백신보다 보관과 유통이 간편해 연내 백신 접종 시작과 함께 내년 상반기 상용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의 백신 중간 결과 발표가 나오자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내년에 사실상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는 고무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아직 안주하긴 이르다며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15만 명을 웃돌면서 주 정부들이 일단 규제 강화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지금 정권 인수인계를 조율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면서 정부 이양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30명으로 나흘째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오늘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28,998명입니다. 지역 발생은 202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11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87명, 경기 38명, 인천 12명 등 수도권에서 137명이 확진됐고 광주 18명, 전남 16명, 강원 13명이고 충남 9명, 대구 2명, 대전 1명, 경북 3명, 경남 3명 등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 확진자는 28명으로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8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위 중증 환자는 5명이 늘어 누적 60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101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25,860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늘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미 1.5단계 범위에 들어선 강원 지역은 이번 격상 조치에서 일단 제외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자 합니다. 단계가 격상되면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됩니다. 종교활동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시민들께서는 일상에서 더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시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긴장을 늦추어선 안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와 도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확진자가 없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만큼 우리 모두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등 기본적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 준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양상을 보면 가족과 지인 모임, 다중 이용시설 등 주로 일상생활에서 번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밥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또 사우나를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안 챙긴 듯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사우나를 오갑니다. 코와 입을 내놓고 한쪽에 누운 고객을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우나 회원들이 사용하는 헬스장에서도 방역수칙 준수는 뒷전입니다. 원칙은 탕안을 제외하곤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겁니다.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인이 건 알아서 하세요. 아니면 본인이 벌금 내고. 카페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화를 이어가는 손님들은 마스크 착용을 잊은 모습입니다. 음료를 마실 때만 벗어도 된다는 원칙은 뒷전입니다. 특히 카페에서는 많이 안 쓰시는 편인 것 같은데 조금 답답하더라도 이런 비말 마스크라도 쓰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마스크를 이제 벗고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강화된 규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권유를 하고 있어요. 서울 동작구의 한 카페에서는 20명, 강서구의 사우나에선 1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상황. 전문가들은 밀집 장소에선 최소한의 예외 상황을 제외하곤 마스크를 철저히 쓸 것을 당부합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이제 권고하고는 있긴 한데 해당 시설들이 사실은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은 곳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방문을 자제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역시 환기나 방역수칙 안내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감염병 대유행 시대에 대응하고 미래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중앙정부, 각 시도교육청, 서울교육공동체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언제라도 등교가 중지되거나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될 수 있는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시대에 방역의 핵심인 학교 내 물리적 거리두기와 원활한 쌍방향 온라인 수업 진행을 위해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을 결국 대한항공이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경쟁 구도가 무너지면서 노선은 줄고 항공료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일리지 통합에 따른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장하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독점 항공사가 나오게 되면서 소비자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중복 노선 감축에 따른 선택권 축소와 항공료 상승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방식이 각자 운영이 아닌 통합으로 결정되면서 장기적으로 두 항공사의 중복 노선은 단일 노선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수익이 나지 않는 일부 노선은 감축이나 폐지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되고 항공료가 오르는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급격한 운임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한선 내에서 실제로 받는 운임에 대해서도 정부가 다 이제 검토를 해서 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항공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해온 마일리지 시스템도 통합됩니다. 문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통합 비율입니다.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겠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1대1 비율로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입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 고객은 통합 비율에 대해, 사용처가 많은 대한항공 고객은 경쟁이 치열해진 부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항공사가 가입한 글로벌 항공 동맹 유지 여부도 소비자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외교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특별 여행주의보를 다음 달 17일까지 추가 연장했습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발령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지속되고 많은 국가에서 입국 금지와 제한,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이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에게 여행 취소나 연기를 권고하고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30일부터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죄는 방향으로 규제를 예고하자 규제 실행 전에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은행 온라인 창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한 직후 지난 14일과 15일 주말임에도 온라인 비대면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A은행의 경우 주말 이틀간 719건, 금액으로는 304억 원의 신용대출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주말 348건의 70억 원 신용대출의 4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B은행의 신용대출도 234건에 67억 원으로 직전 주말에 155건, 27억 원의 약 3배에 달합니다. 국내 산업과 발전 현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깨끗한 대기 환경 개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기상이변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권으로 지난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초과량 또는 감축량에 따라 천문학적 금액이 오가기에 배출량 산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산업, 발전 현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속계의 실측 데이터와 또 국제 표준에 근거한 불확도 모델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배출되는 굴뚝 배출류량의 측정 불확도가 얼마인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입니다. 연구팀은 배출류량의 결정 요소 가운데 굴뚝 내 유속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온실가스의 배출 농도와 유량을 직접 측정하는 실측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성을 높인 겁니다. 배출류량의 정확성은 굴뚝의 지름, 압력, 온도, 수분량, 유속 등의 요인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의 신뢰성을 한 차원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 발전 현장의 굴뚝 배출 유량 측정 불확도는 3.8%, 신뢰 수준은 약 95%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그 정확한 측정 기술이 확보가 되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줄여 나가야 될지 또 모니터링을 또 할 수 있고 기술들도 더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중국과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 연구팀의 이번 성과는 측정과학 분야 학술지 메트롤로지아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뇌세포 가운데 하나인 별세포의 비정상적인 활성화가 치매의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이창준, 키스트 류훈 공동연구팀은 별세포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변해 활성산소를 생성하면 신경세포 사멸과 함께 치매를 유도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물질을 투여하면 비정상적인 별세포의 생성이나 세포 사멸 유발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도 규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스트레스, 뇌 손상 등으로 별세포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변할 수 있고 이를 막으면 치매 진행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반응성 별세포로 인한 신경세포 사멸과 치매 유도 과정이 규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3상 임상시험에서 94.5%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신 효과를 발표한 화이자에 이은 두 번째 희소식으로 연내 백신 접종 시작과 내년 상반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에는 모두 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28일 간격으로 백신을 2차례 접종했고 다른 그룹에는 가짜 약을 투여했습니다. 이 중 9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백신을 맞고도 감염된 사람은 5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0명은 가짜 약을 투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더나는 이 수치를 근거로 자사 백신의 예방 효과가 94.5%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발표한 화이자의 백신 효과 90%보다 더 좋은 결과입니다. It's a really important milestone in the fight against the pandemic because it demonstrates that our vaccine, mRNA-1273, is able to prevent COVID-19 disease. 모더나는 백신을 맞은 사람 중 일부에서 피로와 두통 등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과 달리 통상적인 냉장 보관으로도 유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더나는 올해 안으로 미 식품의약국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e hope to have about 20 million doses of the vaccine by the end of this year, by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And we're looking forward to making about 500 million to a billion doses next year.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까지 3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올해 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돼 내년 상반기에는 상용화 단계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최대한 빨리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것이라고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CNBC에 출연해 FDA가 화이자,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움직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복지부에 이들 두 회사와 협업해 불필요한 관료제적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 전담팀이 있으며 이 팀이 승인 신청을 마무리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16일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중간 결과가 발표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스텔라 키리 아키데스 보건 담당 EU 집행위원은 트위터에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고무적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후반에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계약에 서명할 것이며 이후에도 국 제약사들과 더 계약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 집행위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외에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 영국 글라소스 스미스 클라인과도 백신 공급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3상 임상시험에서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무적이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직은 안주할 때가 아니라면서 효용성과 안전성이 검증되기까지 성급한 낙관을 경계했습니다. 보도에 박철원 기자입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백신의 높은 예방 효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CNBC에 출연한 전 미국 식품의약국 국장은 내년에 우리의 기술로 팬데믹을 사실상 끝낼 수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스콧 고틀립 전 국장은 완전한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는 2개의 매우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을 갖게 된다며 이같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록 두 백신의 영구적인 면역력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백신의 예방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정말 인상적이라며 모더나 백신의 효과를 극찬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향하는 정말 강력한 진전이라면서 다음 달 말이면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접종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의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안주하기에는 이르다며 성급한 낙관을 경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전문가들도 백신의 효능과 안정성이 다른 어느 것보다 먼저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Of course, we need to wait and see what the final efficacy and the safety profile of this vaccine will be. 이런 가운데 화이자, 모더나와 계약을 맺은 제약사들은 생산 라인을 건설하는 등
백신 대량 생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의 긍정적인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모더나의 발표 이후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또 다른 백신이 방금 발표됐다며 이번엔 모더나에 의해 95%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전염병을 종식할 이 위대한 발견들이 모두 내 재임 기간에 일어났음을 모든 위대한 역사가들이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백신 개발 진전을 환영하는 트윗에서 오늘의 두 번째 백신 소식은 희망을 느낄 또 다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 몇 달이 남았고 그때까지 미국인들을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에 힘입어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6% 오른 29,950.44의 장을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S&P 500 지수도 1.16% 상승한 3,626.9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8% 오른 11,924.13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 런던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등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하루 신규 환자가 15만 명을 웃돌고 입원 환자가 7만 명에 근접할 정도로 확산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인수 과정에 차질을 빚는다면 그만큼 대처도 늦어진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15일 미국의 하루 신규 환자는 16만 6천여 명, 지난 13일 18만 5천여 명을 찍은 뒤 15만 명 이상의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입원 환자도 6만 9천여 명으로 7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최고치로 봄철과 여름철의 정점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모임을 제한하고 학교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주들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I must again pull back the reins on another aspect of our reopening. It gives me no joy to be doing this, by the way. So today I'm signing an executive order to reduce indoor gathering limits to no more than 10 persons. 바이든 당선인은 모더나의 백신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실제 배포까지는 몇 달이 남았다며 방역 실천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 업무가 빨리 이루어져야 백신 배포 등 대처도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getting the vaccine and a vaccination, though, are two different things. Everyone on our call today and our Zoom today agreed that the sooner we have access to the administration's distribution plan, the sooner this transition would be smoothly moved forward.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이양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구제 방안을 다시 내놓기 위해 의회가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이 현지 시간 1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후보의 2회 접종에 대한 최종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3차 임상시험은 3만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실시됩니다. 존슨앤존슨은 이번 시험을 통해 두 번째 접종으로 백신 효과가 증대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1, 2차 접종 후 백신 효과 모두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존슨앤존슨이 지난 9월부터 6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백신 후보 1회 접종에 대한 최종 임상시험과 병행될 예정입니다. 네, 연일 2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각종 시설들이 모레 19일부터 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현재보다 좀 더 규모가 작은 식당과 카페들도 1m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시행은 모레부터지만 개인 방역은 오늘부터 강화된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